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연구원의 연구원들이 연구과제보다 대외 활동에 치중하면서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부산에서 처음으로 북구에 노상 공영주차장 무인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바가지 요금을 비롯한 각종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의 영어하기 편한 도시 추진과 관련해 우리말과 문화의 정체성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어려운 이웃에게 작지만 정성을 전하는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가 사상구 모라동에서 마련돼 훈훈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출자 출연 기관인 부산연구원 연구원들이 연구보다 대외 활동에 더 관심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일부 연구원은 과제는 뒷전인 채로 대외 활동비를 챙기는 데 급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연구원에 대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현장. 질의가 시작되자마자 의원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연구원들의 대외 활동 문제. 외부 강의나 서면 자문이 너무 잦다는 겁니다. 올해 부산연구원의 성과급은 3억 8천여만 원. 그런데 대외 활동비로만 2억 6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연구원은 성과급보다 많은 활동비를 챙겼고 연구과제는 한 건도 수행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논란의 배경으로 연구원의 허술한 대외 활동 규정도 지목했습니다. 성과급은 성과급대로 받고 대외 활동은 출장으로 쓰고 기타 외부 활동은 신고 없이 무한으로 확장을 하면 이게 주객이 전도가 아니고 무엇이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연구 대외 활동은 많이 하나 연구의 소홀한 부분들에 대한 점검과 그다음에 또 그와 같은 사항에 대한 지적을 저희가 좀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이와 관련해 배영숙 의원은 의원이 확보한 자료와 감사 자료가 다르다고 지적하며 항의했습니다. 또 업무 추진비의 세부 공개와 부실한 해외 출장 보고서 등도 지적했습니다. 시의회는 부산 연구원에 대해 해마다 반복해 지적되고 있는 연구원들의 이른바 외부 알바 문제를 놓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재조사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북구가 부산에서 처음으로 노상 공영주차장에 무인 정산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공영주차장에서 자주 발생하던 각종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구청 단골 민원거리 중 하나는 주차장 문제입니다. 민간 위탁 공영주차장의 경우 관리원 불친절과 요금 시비가 비일비재하고 신용카드를 받지 않거나 각종 할인 혜택이 무시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굴가로 해가지고 입찰을 보통 민간 위탁에 하게 되는데 이제 업체 측에서는 고가를 주고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이익을 좀 남기고 싶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요금 같은 것도 뭐 바가지 요금도 있는 경우도 많이 받고 그리고 이게 체계적으로 전산화된 게 아니니까. 북구는 이 같은 민원을 해소하고 원활한 주차장 관리를 위해 13일부터 화명 중앙공원 주변 노상 공영주차장에 무인 정산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22개 주차면 바닥에 제어 장치가 설치돼 주차를 하면 장치가 올라가게 되고 무인 정산기에서 요금을 결제하면 장치가 내려가 차량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바닥 센서가 차량을 인지해 주차 시간과 요금을 계산해 바가지 요금은 사라졌습니다. 다자녀 가정과 장애인 등 각종 할인 혜택은 한 번 등록으로 자동 정산됩니다. 차 회전율도 높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요금 같은 경우도 아주 정확할 것 같고 그리고 요금 할인율 같은 경우에서 이제 민원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한 번만 자기 전화번호로 등록을 해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 주차할 때는 요금 할인이 이렇게 즉각 바로바로 적용이 되는 점도 있어서 노상 공영주차장에 무인 시스템이 적용된 것은 부산에서 처음인 만큼 당분간 안내 직원이 상주할 계획입니다. 무인 정산 주차장은 24시간 운영되며
10분당 3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북구는 운영 실적에 따라 무인 노상 공영 주차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시는 앞서 시장 공약으로 내세웠던 영어 상용 도시의 명칭을 영어하기 편한 도시로 변경해 추진하고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으로 우리말과 문화의 정체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보완이나 뚜렷한 실행 방안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길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영어로 된 간판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주문을 위해 필요한 메뉴판에도 영어가 함께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부산의 한 번화가인데요. 제가 걸어온 길 뒤로 보이는 상점가에는 한국어로 된 간판을 찾기가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아파트 이름에 외국어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허전할 정도로 외국어 사용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2018년 명지 국제신도시는 영어식으로 된 새 명칭으로 변경을 추진하다 중단한 이력도 있습니다. 영어식 명칭 변경으로 제2의 센텀시티를 기대했으나 한글학회와 시민단체의 반대로 무산된 겁니다. 어느새 우리의 생활 속에 깊이 들어온 외국어와 외래어, 이에 대한 실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노는 곳에는 영어가 좀 많이 사용되어도 이제 그럴 수 있다 싶은데 이제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문화회관 근처나 이런 데서는 영어를 많이 상용하는 거는 좀 안 좋게 보인다고 생각을 해서 영어를 안 배웠기 때문에 모르니까 불편하지. 저기 무슨 말인가. 이제 노인들을 위한 영어 교실 그 해주면 좋죠. 여기서 진짜 영어 쓰는 사람 진짜 변해요. 지난해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설정한 도시 비전이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허브입니다. 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바로 영어하기 편한 도시. 기존 사업은 영어 상용 도시였지만 시민들의 오해를 불러와 한 차례 이름이 변경됐습니다.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영어하기 편한 도시는 영어 수용력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영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영어 소통의 저변을 확대하고 공공시설의 영어 병기, 공공부문 영어 서비스 확대 등으로 외국인이 불편함 없이 생활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어하기 편한 도시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으로 우리말과 문화의 정체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일단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하죠. 한쪽에서는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우리 이제 국어 사용 생태계를 해치는 일이다라는 입장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을 수 있고요. 영어하기 편한 도시라는 이 정책이 영어 사용에만 너무 주력을 해서 국어 사용에서의 중요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놓치게 되거나 그걸로 인해서 공공언어 영역에서 어떤 훼손이 된다면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한글문화연대 한글학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0%가 반대, 27%가 찬성을 선택했습니다. 중간을 선택한 유보적 입장도 31%에 달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가 이렇게 영어하기 편한 도시를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진행 상황을 듣기 위해 관련 부서에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답변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앞서 부산시는 사업의 배경을 2030 세계박람회 성공 유치와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본 계획은 4개 분야 16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박형준 시장의 임기 내 총 7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글 경시 풍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높습니다. 부산시 역시 한글 경시 우려를 감안해 국어 책임관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공표했지만 눈에 띄는 변화는 없습니다. 국어 책임관 제도를 확대하고 싶어도 예산과 같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분명 내가 모르는 글자, 내가 의미를 전혀 알 수 없는 표현들 이런 것들을 마주했을 때 그게 공공언어 영역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진다면 그걸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생활 속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이걸 정말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 그리고 그거에 대한 조금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 있는 그런 좀 법률들이나 규칙들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었으면 합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향한 노력 중 하나인 영어하기 편한 도시. 부산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이지만 넘쳐나는 외국어 남용 시대에 자칫하면 우리가 가진 모국어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시선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의 영어는 필수 조건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한국어 사용이 바탕이 되어야 영어하기 편한 도시도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어려운 이웃에게 작지만 정성을 전하는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고물가에 모두가 어려운 요즘이지만 주민들은 더 힘든 이웃을 위해 10년 넘게 온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잘 절여진 배추 사이로 빨간 양념을 버무립니다. 하얗던 배춧잎이 자원봉사자의 손을 거치자 어느새 먹음직스러운 김치로 변해갑니다. 정성으로 담근 김치는 8쪽씩 포장에 담아 차곡차곡 쌓입니다. 2013년부터 시작해 횟수로만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입니다. 내년 김장김치 담아가지고 남한 사람 독거노인들 혼자 사는 사람 나눠주니까 기분 좋지. 재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니다. 이날 35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담은 김치는 모두 400여 포기.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마음은 10년 넘게 한결같습니다. 해년마다 일을 하니까 좀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힘이 들어도 뿌듯하고 상당히 즐겁게 생각을 합니다. 경기 침체에 고물가까지 겹치며 서민들에게 김장이 부담스러운 상황. 이날 담근 김치는 사상구 12개 동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등 모두 144가구에 전달됐습니다. 엄청 고맙지. 근데 우리보다 좀 먹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겨울에. 해마다 이어지고 있는 따뜻한 봉사의 손길이 추위에 움츠러든 마음을 녹이며 어려운 이웃과 자원봉사자 모두에게 따스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경찰청은 카카오톡 대포 계정을 만들어 시중에 유통한 일당 60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1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알뜰폰 유심을 이용해 카카오톡 계정 2만 4천여 개를 만들어 피싱 범죄 조직 등에 판매하고 22억 6천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강남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수 협박 사건에도 이 계정이 쓰였으며 전국적으로 509건, 112억 원의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일은 절기상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이었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이 되면 집이나 사무실을 비롯한 여러 공간에서 난방기구 사용이 많아지는데요. 이런 겨울철은 1년 중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건물 밖으로 시커먼 연기와 불길이 치솟아 오릅니다. 내부에 갇혀있던 남성이 사다리를 타고 탈출합니다. 지난 2018년 11월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의 한 고시원 화재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건물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지난해 1월 강서구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입니다. 건조하고 강한 바람에 화재 발생 1시간여 만에 가건물 4개 동과 비닐하우스 등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최근 3년간 부산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체 7,2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연평균 2,400여 건, 하루에 6.6번의 화재가 발생한 셈입니다. 3년간 발생한 화재를 월별로 분석해 봤더니 날씨가 추워질수록 화재가 잦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 정기적 요인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난방 장치와 전기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외출이나 자리를 비우실 경우 전기 난로 등의 전원은 항상 끄시기 바라며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도 막대합니다. 지난 3년간 소방에 집계된 화재 피해액은 부산 지역만 200억 원이 넘습니다. 같은 기간 57명이 화재로 목숨을 잃었는데 이 가운데 45명이 주택 화재로 숨졌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각 가정에서는 만일의 화재를 대비하고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라텍스 재질의 침구류를 사용하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열을 축적하는 라텍스와 전기장판 등을 함께 사용하면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이 추진되고 있죠. 지역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부산 거점항공사 에어부산의 향방에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에어부산을 분리 매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유가 뭔지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은 유럽연합과 미국, 일본 등의 승인을 남겨놓은 채 3년째 답보 상태입니다. 그 사이 에어부산은 임금 동결로 인한 인력 유출과 운수권 배분 배제 등을 겪으며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임직원 수는 지난 5년 동안 1,500여 명에서 1,200여 명으로 항공기는 26대에서 21대로 줄어든 상태. 시가총액 역시 에어부산은 7일 기준 3,161억 원으로 5년 전보다 하락한 반면 경쟁 저가 항공사들은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대구공항이 거점인 티웨이 항공의 경우 에어부산의 시총을 역전했습니다. 시민사회는 지역 거점 항공사로서 에어부산의 생존을 위해 분리매각이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당초 에어부산과 대한항공 자회사인 진에어 등을 합친 통합 저가항공사를 만들어 본사를 부산에 유치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이 방안은 물 건너갔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통합 LCC 본사를 부산에 두 지방항공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였으나 현재 실질적인 움직임이나 의지를 전혀 볼 수 없고 오히려 본인들의 소관 의무가 아니라 사기업인 대한항공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며 발을 빼고 있다. 에어부산을 인천에 뺏길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부산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2030년 개항을 목표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가덕 신공항이 속빈 강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거점 항공사로서 에어부산을 지켜내야 한다는 겁니다. 박형준 시장이 엑스포 유치에 출국 전에 산업은행 회장을 만나서 에어부산의 연내 분리 독립을 약속받는 단판을 지어야 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사항입니다. 부산시는 최근 지역 상공개와 회의를 열고 에어부산 존치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자는 데 뜻을 모았고 현재 구체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남구 간만동 옛 외국어대 인근의 한 식당. 식사 메뉴를 보니 종류가 다양합니다. 가격은 6,000원 아니면 7,000원. 된장찌개와 갈비탕을 주문합니다. 나오는 반찬은 5가지. 이외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때그때 다르게 나온답니다. 먼저 나온 된장찌개 밥. 큰 그릇에 밥이 한가득. 여기에 김가루와 달걀도 같이 나오는 걸 보니 비벼 먹는가 봅니다. 갈비탕은 7,000원. 사리는 없지만 갈비가 3덩이.
달걀도 풀어져 있고 구색은 갖췄습니다. 맛은 빈 그릇을 보면 아시겠죠? 반찬이 모자라면 더 달라고 하면 됩니다. 비결보다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 이거 아니면 안 되니까 열심히 하는 거죠. 이 가게 메뉴는 모두 포장 배달이 가능하고 오전 10시부터 영업을 한답니다. 그리고 명절 때만 쉰다고 하니 일요일에도 식사가 가능하겠네요.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서면교차로 인근의 이름난 대구탕집. 가격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구탕 한 그릇이 5,000원. 그래서인지 11시부터 오픈인데 벌써 대기줄이 생겼습니다. 착한 가격이고 그다음에 딱 점심때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뭐 괜찮아요, 가격 대비는. 줄 서서 먹을 만하다고 생각하세요? 줄 서면. 대기 노트에 이름을 적고 기다리길 20여 분, 드디어 자리가 나왔습니다. 미리 요금을 내고 받은 대구탕. 반찬은 깍두기와 무채김치. 단촐하지만 대구탕 양이 엄청납니다. 공깃밥이 좀 적다 싶으면 추가로 먹을 수 있습니다. 반찬과 공깃밥 모두 무한 리필입니다. 저희 집은 정말 감사한 게 남자분인데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직접 밥을 해서 드시는 경우가 힘드셔서 거의 지금 8개월이면 8개월 하루도 안 빠지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 분들 오셨을 때 저희 가격 올리지 않고 진짜 정성으로 대접할 테니까 마음 편하게 오시고 저희는 10분이 오건 100분이 오건 한 상으로 밥이 나가기 때문에 혼자 오시는 분들 똑같거든요. 판매하는 거는. 그러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자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식업 경력은 10년, 부산에 온 진 8개월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찾아오는 손님이 많아 부전시장 안에서 자리를 옮겼답니다. 이 가게 포장 배달도 하는데 역시 저렴합니다. 2인분이 8,000원, 3인분은 11,000원입니다. 저녁에만 판다는 한상 차림 메뉴는 1인 10,000원에 탕과 찜, 튀김 등 4가지를 먹을 수 있다는데 다음번엔 꼭 먹어봐야겠습니다. 참, 이 가게는 월요일 쉽니다. 그리고 전용 주차장은 없습니다. 가까운 일반 주차장을 이용하면 바깥보다 주차비가 더 나올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우리 동네 착한 가게 김석진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